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내일부터 백신 운송이 시작됩니다. 첫 소식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출하하는 백신에 대한 운송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8일까지 닷새에 걸쳐 안동 공장에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차례로 이송됩니다. 75만 명분, 150만 회 분량입니다. 물류센터에 모인 백신은 의료기관별로 다시 분류됩니다. 25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각각 운송됩니다.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당일 배송될 예정인데 방역당국은 백신을 공급받으면 가급적 5일 이내에 1차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접종은 2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을 이번 주에 완료해야 되고 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5일부터 백신 접종 시스템에는 예방접종 등록 기능도 개통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접종 후에도 세부 내역을 입력해 접종률과 백신 수급량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접종 이후 상황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며 접종을 거부한 뒤 확진됐다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국내에 두 번째로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도 오는 26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27일부터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양민철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사의 백신이 오는 26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옵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받는 물량으로 모두 58,500명 분입니다.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1,300만 명 분과는 별개입니다. 다음 날인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이 우선 맞습니다. 대상자는 5만 8천여 명인데 대다수인 5만 4,900여 명이 이미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접종 장소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와 권역별 접종센터입니다. 접종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선 자체 접종도 가능합니다. 접종센터 방문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기관은 24시간 가동이 되는 조직이고 또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접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주말을 포함해서 접종을 하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2회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는 1차 접종만으로도 면역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기 위해 1회만 접종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접종 일정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완전하게 면역이 형성됐을 때는 또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그런 점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할 경우 감염 재생산 지수가 2가 넘는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집단 면역 확보가 가능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이 나타날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처음 실시하는 백신 접종인 만큼 이 접종 전에 실시하는 예진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가 입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백신 접종인 만큼 일반 예방접종의 예진표와 달리 접종이 가능한지, 연기해야 하는지, 맞아선 안 되는지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접종해선 안 되는 사람은 과거에 다른 백신을 맞고 혈압 저하와 호흡곤란, 의식을 잃는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사람으로 반드시 예진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진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당일 접종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만약 예진상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접종 기일을 바꾸거나 접종해야 되는 백신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종 시기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나는 등 평소와 다른 건강상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와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을 맞은 경우는 14일 이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또 접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특히 가임기 여성은 사전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완치자도 의사와 감염 시기 등을 상담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감염됐더라도 몸 안에 항체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치자 가운데 혈장 치료나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는 최소 90일 이후로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접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급성 질환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면 그 질환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이상 반응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백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원래 갖고 있던 질환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15분에서 30분가량 반드시 접종 기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핵 확산을 막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과거 핵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입니다. 만약 이란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타결됐던 핵 합의를 엄격히 준수할 경우 미국도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Diplomacy is the best path to achieve that goal. President Biden has said, if Iran comes back into strict compliance with the JCPOA,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do the same. 2015년 타결된 이란과의 핵 합의에는 5개 핵 보유국과 독일이 관여했는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며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교적 대화를 언급한 이란 핵 문제와 달리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remains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ill work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Pyongyang's illici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여전히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 고민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여전히 북핵 문제도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과의 협상을 더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한국시중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이란이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이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국 협의가 우선이라는 것이 우리 외교당국의 입장입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어제 테헤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산 약 7조 6천억 원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이란 양측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계좌와 액수를 통보하면 한국이 해당 금액을 송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금액에는 상한이나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IRNA는 전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이란 자산이 동결 해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실성은 낮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아직 유지되고 있고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한 미국과 이란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ممکنه به 60% هم غنیسازی رو برسونیم. این کارا چیزهایی که اگه هر چه احتیاج باشه ا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한국 외교당국 관계자도 이란 자산을 이전하려면 관련국 협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측 보도는 제재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해양 오염을 이유로 지난달 초 납포된 한국 해미호는 여전히 이란 남부 해상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이란이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의 귀국을 허가한 이후 한국인 선원 1명은 지난 10일 귀국했고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은 선박 관리를 위해 교대 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18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현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330명, 해외 유입은 27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18명, 경기가 122명, 강원이 1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주말을 지나며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흥시설 등에서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하루 약 4,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며 집단 면역 형성이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와 계약해 들여오는 백신 코미나티주의 외부 전문가 3중 자문회의 중 첫 검증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엿새 전 서울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렸다 풀려난 남성이 어제 새벽에 또다시 같은 빨래방을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에선 풍력발전소 날개에 불이 붙어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건 사고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오던 남성이 무인 빨래방 앞에 멈춰서더니 무언가를 던집니다. 이 남성이 던진 건 소화기.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곧 경찰이 출동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은평구의 무인 빨래방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안에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아마도 큰 사고가 났겠죠. 그 유리가 입구에서 저 끝까지 다 날아갔으니까. 이 남성은 엿새 전에도 건조기에 넣은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가 조사 이후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80m 높이의 풍력발전기 날개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의 풍력발전기 한 대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붙은 날개 한 개가 땅으로 떨어지며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발전장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경남 거창군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선 50대 운전자가 몰던 25톤 화물차에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가 모두 타 소방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타이어 쪽에서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참고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금리 인상 경계심에 따른 여파로 15거래일 만에 3,05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2% 가까이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39포인트 하락한 3,048.36에 코스닥은 15.19포인트 내린 939.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의 기술주가 타격을 받으며 나스닥이 급락한 가운데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맞물리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약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 팔자에 나란히 내림세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며 카카오와 LG화학 등 성장주 대부분이 하락 중이고 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정유주가 오름세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2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특별한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바로 우주 비행사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우주 비행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의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꿈을 이뤄 우주 비행사가 된 독일인 알렉산더 게르스트 씨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선 꼭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는 끈기와 팀워크 정신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a, und die Bereitschaft, viel zu reisen und Neues zu lernen, das ist das Wichtige. 11년 만에 채용 공고를 낸 유럽 우주국 측은 이번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우주국 소속으로 우주여행을 한 여성 우주인은 2명에 불과했는데요. 이번에 정규 여성 우주인을 4명에서 6명, 예비 여성 우주인은 20명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또 처음으로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채용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걸쳐 있는 안데스 산맥 원주민들이 콘도르 개체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콘도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맹금류 가운데 하나로 날개를 펼치면 폭이 3m가 넘습니다. 안데스 고산지대 원주민들 300명이 콘도르 개체수 파악을 위한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에 나섰는데요. 콘도르가 나타날 만한 100곳에 먹이를 두고 유인할 예정입니다. Cuando el cóndor pasa por estos sitios, nos trae un mensaje. Si él se acerca es porque estamos bien espiritualmente. Si él no se acerca es porque en algo estamos fallando.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의 콘도르는 약 130마리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농업과 축산을 위해 고산지대로 개간 작업이 계속되고 콘도르의 사냥을 막기 위한 독극물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No tener ese símbolo más adelante sería una pérdida fatal para nuestro resguardo y nuestra comunidad. 현재 콘도르는 전 세계적으로는 약 6,700마리밖에 남지 않아 멸종위기 적색 목록 취약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피아노를 선사하는 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일본 이와테현 리쿠젠 다카타시에서 30여 년간 피아노를 가르치는 스키 씨. 대지진 당시 집에 있던 피아노도 망가져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때 한 피아니스트에게서 피아노를 전달받으면서 피아노 교실을 다시 열게 됐고 덕분에 스키 씨는 조금씩 일상생활을 되찾았습니다. 最高の友達ピアノがあるから私がいるみたい。 이처럼 이재민 가정에 피아노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피아니스트 니시무라 씨입니다. 니시무라 씨는 대지진 직후 한 여자아이의 인터뷰가 피아노 기부의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다시 찾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 아이가 망설이지 않고 피아노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住むところもない、そして家族も失った人もいて、その中でピアノが欲しいっていうこの子の気持ちってどういうことなんだろうって、その瞬間にこの子のもとにピアノを届けたい。 니시무라 씨는 지난 10년간 대지진 피해 지역에 피아노 62대를 전달했는데요. 앞으로 500대까지 기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7일간 이어진 중국의 춘절 연휴 기간 택배량은 6억 6천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0% 증가했습니다. 중국 소비자의 홈쇼핑 구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택배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산시성, 허난성, 안후이성 등 중국 중부 지역의 택배 주문과 배송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증가폭은 300%를 넘습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와 이른바 집콕 생활이 늘다 보니 택배가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今年春节期间，就地过年人群的基地需求明显增加，快件结构发生了变化。
과거에는 작고 값싼 물건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 택배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부피가 크고 가격도 비싼 상품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 연령층도 점차 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춘절 효도 선물로 로봇 청소기와 창문 닦는 로봇이 인기가 높아 평소 매출의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일각에선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박탈됩니다. 이 같은 비판에 의사협회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며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아주 죄질이 나쁜 경우를 제외하곤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늦은 밤 빗길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에도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법을 다루는 직종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또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맞섰습니다.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으시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부인 국회 논의 사항이지만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충북 괴산의 한 농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려던 60대가 주민들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절도죄로 복역한 뒤 2주 전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농촌입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성을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야산으로 급히 도주했지만 잠시 뒤 붙잡혀 내려옵니다.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들킨 60대 A씨가 주민과 경찰의 추격전 끝에 30분 만에 검거된 겁니다. A씨는 열려있던 창문을 이용해 방 안으로 침입한 뒤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다용도실 같이 쓰는 방이 있어. 그쪽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안 사람인 줄 알았지. 우 씨는 A씨가 도주하자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민 3명은 A씨가 마을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예상 도주로 곳곳을 지키면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2km의 능선을 넘나들면서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핑계라도 들었을까 봐 뒤쫓아오시고 저는 한 20m 더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이 길로 가면 난 논으로 질러가고. 주민들에게 범인의 행방을 들은 경찰은 출동 후 A씨를 곧장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한 뒤 2주 전 출소해 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도 범죄에 취약한 시골에서 우리 경찰이 주민들과 함께 야산으로 도주하는 범인을 뒤쫓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중인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미얀마에서 어제 군부 쿠데타를 향해는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유엔은 미얀마 군부를 향해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미얀마 군정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을 기자입니다. 미얀마 전국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총파업 시위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일손을 놓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군부 독재 중단과 민주주의 복원을 외친 시민들이 수백만에 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입니다.
지금까지 시민 4명이 희생됐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마다 거대한 물결을 이뤘습니다. မနေ့ညကတော့အမှန်တမ်းပြောရတော့စိုးရိမ်စိတ်တော့ရှိတယ်ပေါ့နော်။ဒါပေမဲ့လို့လည်းဘလို့ပဲဖြစ်နေဒါညီမတို့လုပ်ရမယ်အလုပ်ပဲဖြစ်တဲ့အတွက်ကြောင့်ဘလို့ပဲဖြစ်နေညီမတို့ကတော့ 미얀마 현대사의 분수령이었던 1988년 8월 8일 민주화 시위를 본따 이가 5번 겹치는 2021년 2월 22일을 기해 시민들은 민주화 열망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강경 진압을 예고한 미얀마 군정은 또다시 평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강경 진압이 없었던 최대 도시 양곤에는 계속 군 병력이 집결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군부를 향해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oday, I call on the Myanmar military to stop the repression immediately, release the prisoners, end the violence, respect human rights. 유럽연합 외무장관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쿠데타를 규탄하고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미얀마 군정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요즘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봄 날씨였는데 다시 겨울 날씨로 돌아왔는데요. 밤새 기온이 가파르게 내려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전북, 전남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1도 등 어제와 비교하면 10도 이상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 길게 가진 않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반짝 춥다가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갈수록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건조주의보는 확대됐습니다. 동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일부 충북과 전북 동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과 제주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가 흩어지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춘천이 7도, 대구가 10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